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서와 더블 이혼을 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대체 무슨 일로 더블 이혼을 했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4년 전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에 정말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딱히 결혼은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에게는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한 케이스였고 남편 역시 저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이었어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시동생과 5살 어린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댁에선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 부부와 조카 둘, 그리고 미혼인 시누이까지 이렇게 대식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합가한 거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부모님만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시긴 뭘 모셔. 능력이 없으니 방 한 칸 차지하고 사는 거지. 남편의 이야기는 그러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시동생 부부가 일찍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고쳐서 결혼을 한 건가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처음 인사 간 날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셨다는 시어머니와 회사를 다니시는 아버님은 점잖고 인상도 좋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딱 하나 신경이 쓴 게 있다면 며느리감이 인사를 온다고 하나같이 곱게 꾸미고 있었던 시댁 식구들 중에 유독 초췌했던 동서였습니다. 인사하는 자리에서 동서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여기 오셔서 같이 드세요 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신경 쓰지 말고 들어요. 아, 그래도 식사 시간이니 같이 먹어야죠. 쟤는 준비하면서 먼저 먹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요. 그래도 동서는 제게 눈웃음을 보이면서 드세요. 저는 애들 먹이면서 미리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동서는 수더분한 스타일이었고 선한 미소를 가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미지였습니다. 요즘 시누이보다 동서 간의 기싸움이 더 하다고 하던데 동서의 첫 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배려해주는 시부모님 덕분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어요. 누구는 혼수 문제로, 예단 문제로, 하물며 신혼집을 시댁 근처, 친정 근처로 하는 문제로도 불평불만들이 많다고 하던데 시부모님은 그냥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면서 딱히 어떤 터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예단 예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혼여행을 다녀와 각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하려고 했어요. 서로에게 필요하고 실용적인 걸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단 예물을 생략한 거거든요. 양가 어머님과 여자 형제들에게 명품백을, 양가 아버님들에게는 시계, 남자 형제들에게는 명품 신발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선물을 고르는데 남편이 재수 씨는 이런 거 할 일 없을 텐데 돈만 아깝지. 그러지 말고 애들 옷이나 이런 거 사주자. 실용적인 걸로 사기로 했으니. 에이, 그래도 어떻게 동서만 선물을 안 해줘. 기왕 해주는 거 같이 해줘야지. 조카들 옷은 옷대로 사고 동서 백은 백대로 사자. 집에서 살림은 하는데 명품백 이런 거 안 하고 다니던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동안 없었다고 쳐도 이참에 하나 있으면 되지. 그런데 이상하다. 왜 자기네 식구들은 다들 동서를 차별하는 느낌이 들지? 나도 결혼해서 이제 그런 대우 받는 거 아니야? 갑자기 쎄한데? 자기랑 재수씨랑 같아? 다를 것도 뭐야? 시댁에선 다 같은 며느리인데. 아무튼 달라. 걱정 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자기 부려먹으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그날 가족들의 선물을 사면서 동서의 가방도 샀습니다. 남편은 제게 괜한 돈을 쓴다고 했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선물인데 차별하면 더 안 되잖아요. 선물을 들고 시댁에 방문한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동서의 선물을 보고는 쟤한테까지 무슨 선물을 주고 그러냐? 작은 새언니 완전 횡재했네요. 형수님, 괜한 돈 쓰셨네요.
이 사람 이런 거 하고 나갈 데도 없는데. 라는 반응 등을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사람 면전에 대고요. 그러자 동서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저는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멋쩍어 합니다. 그 일이 있고 시댁에 갈 때마다 보면 늘 동서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과 상황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함께 하려고 하면 어머님께서 이 집 살림은 제가 다 알아. 손도 빠르고 나보다도 제가 이 집 안주인이야. 그러니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늘 일만 했고 설거지라도 함께 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막아서는 웃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라도 같이 하라고 하면 정작 아무도 나서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동서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교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며느리들끼리 좀 가까워져 보고자 동서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자고 했어요. 참고로 저는 지방에서 카페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잦은 야근과 업무 과다로 몸이 안 좋아지면서 29살에 퇴사를 해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그게 잘 되어서 현재는 3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오너가 되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남편보다도 수입이 3배는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동서가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애들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 브런치 먹으러 와 동서. 왜? 볼 일 있어? 어머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동서는 어머니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면서 뜸을 들이더라고요. 아니, 잠깐 외출하는 것도 일일이 다 어머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틀 뒤 동서가 카페로 왔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는 그저 제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말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동생과 동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결혼을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는지, 시댁에서 사는 건 힘들지 않은지 등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동서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 혈혈단신 혼자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소식은 모르고요. 시동생과 알바를 하면서 만났는데 시동생이 혼자인 동서가 안타깝다며 가족이 되어 함께 하자며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 24살부터 시댁에 들어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냐는 제 질문에 씁쓸한 미소를 보이더니 그래도 가족들이랑 살아서 좋다고 하는데 전 가슴 한켠이 아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동서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 큰 살림을 어린 나이에 혼자 짊어졌을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종 불러서 밥도 사주고 쇼핑도 함께 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님이 못마땅스러우셨는지 아니 첫째는 왜 계속 둘째를 밖으로 부르고 그러냐? 제가 친구가 없어서요 어머니. 동서랑 잘 맞기도 하고 동서도 맨날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신경 써주지 마라. 무슨 집에 있는 애한테 옷을 사주고 그러니? 그럴 돈 있으면 네 시누이나 챙겨. 작은 애만 챙긴다고 얼마나 불화하는지 모른다. 어머님은 확실히 동서를 무시하고 괄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동서 역시 한동안은 어머님 눈치가 보였는지 제가 불러도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뒤 친정에서 굴비를 보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릴 일이 있어 오전에 카페에 가기 전에 시댁에 들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시누이가 외출을 하는 길이었나 보더라고요. 현관에서 마주쳐서 서로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제가 동서에게 사준 옷과 결혼할 때 사준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이거 동서 거 아니에요? 작은 새언니는 이런 거 입고 나갈 것 없다고 저 주던데요. 다녀올게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거예요. 주방에 서 있던 동서는 민망한 듯 고무장갑을 끼고 서 있고 시어머니는 그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 굴비에만 눈이 가서는 아이고 무슨 이런 걸 다 보내셨다니 사돈께 잘 먹겠다고 말씀드려라 라고 하시는데 이전 상황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동서에게 선물한 것들을 신우이한테 빼앗긴 모양이었습니다. 분위기상 동서도 자신이 신우이에게 줬다고 이야기를 할 거고 가족들도 그렇게 말할 게 뻔해서
우선 상황만 파악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까진 시댁 식구들이 제게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고 잘 하더니 결혼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조금씩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신우이는 뜬금없이 자신도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하고 싶다면서 제게 4호점을 낼 생각이 없냐고 자신이 운영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 허상을 말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머님도 옆에서 우리 딸 잘난 새언니 덕 좀 보자 라고 하시는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 두어 달 동안 월급을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자 이참에 카페 운영을 남편에게 맡기라는 둥 슬슬 제 사업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어머님은 사적인 모임만 있다 하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게 다 당신 며느리 거라면서 자랑을 하시고 교만을 부리셨습니다. 자기야, 내 일은 내 일이고 당신 일은 당신 일이야. 계속 시댁에서 신우이랑 당신을 내 카페 운영에 끼워 넣으려고 하시는데 난 아니라고 봐. 경제활동은 따로따로 능력껏 하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가족 경영 몰라? 왜 다들 가족 경영을 하겠어? 남보다 가족들이 훨씬 애정을 갖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니까? 솔직히 나도 회사 생활 너무 지겹다.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이렇게 돈도 못 받고 회사 망할 판에. 그러면 이직을 해. 나는 싫어. 그 일로 남편과도 다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도 사이가 조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명절, 미리 명절 음식 장을 봐야 해서 동서와 만나서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동서, 이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애들도 이제 커가는데 동서도 나가서 살지 그래. 아니면 일을 하던가. 저희가 그럴 여력이 되나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난 솔직히 동서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식구들이 동서한테 너무 막하잖아? 내가 느끼기도 그런데 동서는 오죽하겠어. 이런 말 미안한데 난 동서처럼 못 살 것 같아. 그러자 동서가 조금 발끈하면서 저라고 이러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가진 것도 능력도 하나 없잖아요. 이혼하면 양육권을 빼앗길 게 분명한데 어떻게 이혼을 해요? 저라고 이렇게 바보처럼 살고 싶겠어요? 애들만 좀 더 크면 저도 일하고 능력 키워서 이혼하고 싶어요. 그간 한 번도 속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동서인데 그 말들을 쏟아내면서 제 옆에서 아이처럼 웁니다. 그런 동서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동서의 동의를 받고 동서 이혼시키기 계획에 돌입을 했습니다. 동서, 일하자. 우리 카페에서 일해. 내가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어 볼게. 요리 잘하니까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빵 굽는 것도 배워봐. 뭐든 배워. 잘 할 것 같아. 제가 무슨 재주로요. 어머님이 아시면 살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실 거예요. 벌써 잊었어? 그냥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이혼도 할 수 있고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길로 어머님에게 동서를 제 카페에서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주방 직원이 하도 술만 먹으면 못 나오고 말썽을 피워서 믿고 일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대신 동서가 집안일을 못하니 주중에 집안일을 해줄 이모님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동서랑 일을 해볼게요. 가족끼리 일하는 거 꺼려졌는데 한번 동서랑 일하다 보면 저도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동서랑 합을 맞춰볼게요. 가족 경영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 이 시기에 이보다 적절한 핑계도 없었죠. 그지 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늘 마음이 쓰였던 동서였고 동서 스스로 저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서가 경제력도 있어야 하고 지원군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동서, 우리 딱 1년만 버티고 그때 이혼하자. 동서 내가 이혼시켜 줄게. 애들 키우고 싶댔지. 그럼 어디든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지. 우선 자격증을 따. 알겠지? 동서는 제 말에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제 카페에서 일을 도우며 중간중간 공부도 하면서 한식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간 제게 받은 월급을 알뜰히 모아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을 준비하더군요.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동서가 이혼을 발표한 날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해서
네가 카페 나가서 돈 벌게 해준 뒤로 애가 변했어. 너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당장 네 동서 설득 안 시키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시동생은 이혼 안 해준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동생은 결혼 생활 중 바람을 2번이나 피웠고 가족들이 그동안 동서를 어떻게 대했었는지 가늠하게 되는 문자들 모든 것들이 참작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조카들은 동서가 양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달 뒤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저도 이혼을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점점 저한테 빈대를 붙으려는 시대. 회사가 망하고 6개월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생각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있는 남편. 그냥 뒀죠. 이혼할 때 유리한 사유니까요. 그렇게 저와 동서는 같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랑 저요. 지금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카페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동서가 자신은 한식이 좋다며 한정식 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조금 규모가 있는 큰 한정식 집으로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들은 제게 이모라고 부릅니다. 가끔 동서가 일이 바쁠 때면 조카들은 저희 카페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숙제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빵 포장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용돈도 주고요. 우리의 인연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요즘 하루가 다르게 멋지게 변하고 있는 동서, 아니 동생 구경하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